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자, 1번 그 다수 지분권 이거 좀 끄면 안 될까요? 이거 끝나요? 자, 1번에 다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그 10분의 6을 가진 자한테서 그 토지를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10분의 1을 가진 자가 나가라고 할 수 없죠. 또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2번이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그럼 3분의 1을 가진 자가 전부를 처분하든 10분의 6을 가진 자가 전부를 처분하든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 쓰는 유예입니까? 2번은 O. 3번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3분의 1을 가진 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내보내는 것은 전부를 다 내보낼 수 있죠. 그런데 돈 달라고 할 때는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맞죠. 자, 4번 공유물 분할은 소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급이 없는 것이 원칙. 자, 이제 5번하고 5번에서 7번까지는 그 연습하는 건데 자, 5번 그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 나오고 철거됐다가 새로 신축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공동저당이 빠지고 철거됐다가 신축되면 성립한다고 했죠. 항상 그래서 철거됐다가 새로 신축되면 성립하지만 앞에 공동저당이 같이 엮이고 철거됐다가 신축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5번 틀렸죠. 자, 그 중간에 그 키워드 단어만 보고 맞추는 겁니다. 자, 6번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이렇게 대지에 관하여만 놓으면 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토지에 대하여만 놓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6번 맞죠? 자, 원래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 철거됐다가 새로 신축되면 성립하죠. 근데 그때는 구건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구건물이 목조라면 새로 지어진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 할지라도 15년밖에 안 주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법 기간 30년보다 단축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고 했죠. 그게 7번. 그래서 기존의 경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의 경우라면 30년의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예외. 7번 틀렸습니다. 8번. 자, 인지사용 청구할 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주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죠. 그럼 토지를 사용할 때는 그 옆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판결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이웃의 거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로도 할 수 없다고 했죠. 8번은 맞죠. 자, 경기에 설치된 담은 공유로 추정되는 게 맞는데 상린자 일방에 단독 비용이 들었다면 그럼 혼자서 돈 들여서 했다면 그럼 공유로 추정되지 않고 돈을 들인 자 거겠죠. 자, 그 9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주유토지 통행권은 원래는 강제로 다니는 권리지 공짜로 달리는 권리가 아니라서 남의 땅을 강제로 쓰고 다닐 수는 있어도 대가는 보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할이 되는 바람에 또는 일부 양도가 되는 바람에 공로가 사라졌다면 무보상이라고 했죠. 했나요 이거? 그럼 이렇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이걸 산 자는요. 그 땅을 새로 산 자는 다시 그 대가 보상하라고 했죠. 그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분할한 자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지 그 분할된 토지를 사가지고 들어온 특별 승계인은 적용되지 않죠. 그게 O. 그렇게. 오늘 이제 지상권부터 해서 용의물권 제도를 한번 봅니다.
자, 그 339페이지에 뭐 후끈거리는데? 좀 후끈거리죠? 자, 339페이지에 지상권 있죠? 그 용익물건입니다. 자, 용익물건에 몇 개 있죠? 그럼 용익물건에 크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상권 문제는 한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두 문제에 가까워요. 법정 지상권이 전통적으로 하나 나오고 또 지상권 일반 이론도 나오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용익물건에서 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지상권인데 물건은 하나 만들어지려면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당연히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다만 지상권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되지만 합의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도 되는 법정 지상권은 이미 배웠죠. 그 다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 이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장기간에 관해서는 규제가 없다. 단 너무 짧게 빌려 쓰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럼 장기간 빌려 쓰는 건 규제가 없으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했죠. 그 다음에 너무 짧게 빌려 쓰는 건 규제해야 되니까 30년, 15년, 5년을 이렇게 이 범위 기간은 지켜주는 거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지어서 남의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기간을 20년 해도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자동으로 30년까지는 인정이 된다. 이까지는 지금 다 하고 왔죠. 자, 그 다음 이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 요소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죠.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의 지역 지상권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료를 약정하면 약속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약속을 했다면 2년 이상 연체하면 쫓겨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지료를 할 때 민법상 임대차가 월세가 있겠죠. 그럼 이게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겠죠. 그럼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어느 정도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날까요? 예? 2기. 두 달입니다. 토지는요? 토지는 2기다 2년이다. 2기. 그래서 똑같아. 토지에 잘 섰거든요. 토지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2기.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느 정도 월세 못 내면 쫓겨납니까? 2기.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는 자,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신설되기 전까지는 주임법 상임법에는 중간에 월세 못 내면 어느 정도 못 내면 쫓겨난다는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문이 없으면 민법의 임대차를 준용해야 되니까 전부 이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상임법이 자, 주임법은 아직도 이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입니다. 그럼 3번을 월세 못 내면 쫓겨나죠. 그게 상임법. 나머지는 2기. 그런데 지상권은 2기가 아니라 2년. 그 다음에 요 2년이 됐든 2기가 됐든 3기가 됐든 관계없이 중간에 이런 경우 생기겠죠. 자,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줬는데 을이 1년간 연체했단 말이에요. 지료를. 약속해 놓고.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또 1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한 사람한테 2년 이상 연체한 건 아니고 기존의 소유자한테 1년, 새로운 소유자한테 1년, 합산해서 2년이죠.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한테 2년이 돼야 됩니다. 각자 2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서 2년이 아니라 각자 2년이 된다는 거. 그거 정도. 그럼 이렇게 지료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까지만 339
읽어줬나 이거 여기까지 했나요? 학원마다 진도가 달라서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설명을 하고 어떤 학원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거기 1번, 2번, 3번 줄쳐져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340페이지 30년, 15년, 5년 줄쳐져 있죠. 자, 그럼 정작 중요한 지상권 중에 이걸 했느냐는 거예요. 수선 유지 의무 했습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에서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를 진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유지 의무를 진다. 그거 했나요? 그럼 난 폈네 오늘. 자, 자, 그 341페이지에 3번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이거 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 하지 말고 그냥 민법상 매수 청구권. 자,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매수 청구한다는 권리가 나올 때, 자, 그럼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땅을 지상권으로서 빌려줄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로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토지 전세로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럼 토지 임차권으로 빌려줬던 토지 전세권으로 빌려줬던 지상권으로 빌려줬던 땅을 빌려 쓴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으면 건물 누구 겁니까? 을 거죠.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아직까지 여전히 저 건물이 쓸만하고 장사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어리면 갑한테 가서 뭐라고 할래요? 네? 뭐 한다고요? 연장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갱신해달라고 하죠. 이왕이면 법률 용어를 좀 써서 그래서 이렇게 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갱신 청구를 했을 때 들어주면 되는데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럼 거절당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럼 내가 저 건물이라도 좀 사가라. 나갈 테니까 이렇게 그 건물 매수 청구한단 말이에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위에 뭐 공작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컨테이너 박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땅을 더 빌려달라고 물었다가 거절당하면 이제는 건물이라도 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을이 갑을 향해서 건물 사가라 이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은 100%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100% 사야 된다. 그래서 100% 사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을이 갑한테 사가라고 이야기하면 100% 사줘야 돼. 그럼 이제 금액에 관해서는 합의가 안 되면 재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못 사준다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100% 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야 되죠. 그럼 이 매수 청구권은 원래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각해 보시면 등기 청구한다면 소유자입니까? 아니요. 등기 청구하면 같이 손잡고 갑이 협조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소유자가 되죠. 그럼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그걸로 모두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상대방의 뭔가 협조가 필요하죠. 그런데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 동작이 필요 없죠. 이런 권리는 뭐라고 했나요? 형성권. 말을 내뱉으면 효과가 나온 거.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두 번째 동작에 도움 없이 그냥 취소하면 끝, 무효. 해제하면 무효. 추인하면 유효. 이렇게 되는 이렇게 형성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매수 청구를 딱 하면 무조건 100% 사게 되면 이제 매매가 성립했다 안 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물 매매 계약이 하나 이루어졌죠. 그럼 이렇게 매매가 하나 딱 성립을 하고 나면
매매는 쌍무계약입니까? 양쪽 다 채무를 지나요? 그럼 쌍무계약이 되면 뭐가 나오죠?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럼 쌍무계약이 되면 뭐가 나오죠? 동시행항변. 서로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동시행항변권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이 건물 매매 대금을 안 주면 나는 비록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 땅에서 아직 못 나간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돈을 가지고 오면, 갑이 나중에 건물 매매 대금을 가지고 오면, 그럼 그때는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돈을 갖고 온 지가 계약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가지고 왔다면 어른 6개월치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6개월치 토지 사용료. 계약 끝났는데 남의 땅을 쓰고 있잖아 지금. 그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은 반환한다. 사용료 상당히. 그럼 이렇게 땅을 어떤 식으로든 빌려 썼다가 계약 끝나면 갱신 청구하나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나요? 매수 청구하면 무조건 사줘야 되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동시행항변권 넣었죠. 다만 동시행항변권으로 버틸 수는 있어도 사용한 대가는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될까요? 여기를 꾹 누르면 자동으로 6번까지 쫙 안 나올까요? 여러분 1번 콱 누르면 이렇게 탁탁탁 해서 6번까지만 쫙 흘러주면 되거든. 안 되나요? 오토매틱이 돼야 돼. 여기까지 몇 번 연습하면 돼 싶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남의 땅 빌려서 장사하다가 계약 끝나면 더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절당하면 건물 사가라고 하고. 그럼 매매 대금 받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에서 안 나가도 되나를 따지니까 쌍무계약이라서 동시행이 나오면 안 나가도 되네. 단 사용료는 줘야 되네. 이렇게 딱 흘러와 준다는 거. 여기까지. 자, 그 와중에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두 번째. 그럼 매매 대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겠다는 동시행항변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시행. 자,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가행규정이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가행규정. 비용상한 청구권은 유치권으로. 매수 청구권은 동시행항변으로. 이런 건 나중에 이론을 접하기 전에 기계적으로 탁탁 알아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매수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매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가행규정이다? 그럼 가행규정이라는 말은, 그럼 처음에 땅 주인이 내가 당신이니까 빌려주지, 자, 계약 끝나고 나면 건물 철거하고 가라, 건물을 뭐 내한테 사달라고 할 것 같으면 빌려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갑이 특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이 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란. 그러니까 가행규정이잖아. 특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법과는 다른 특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가행규정. 법과는 달리 특약을 허용할 수 있으면 임의규정. 그럼 비용상한 청구권에서는 비용을 받아 나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둘이서 나중에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면 못 받아 나오죠. 그럼 법을 무시해버렸잖아요, 두 사람의 합의가. 이렇게 합의가 법을 뒤집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임의규정. 그런데 법에서 지키라고 한 규정을 두 사람이 아무리 특약을 해본들 무시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그게 가행규정. 자, 그럼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규정, 매수 청구권은 가행규정.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땅을 빌리는데 땅 주인이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철거 특약 하나 하자. 안 그러면 땅 안 빌려준다. 그럼 철거 특약은 무효인데요. 땅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래요,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도장 찍을래요? 예, 철거 특약 하나 할게요 하고 땅 빌려 쓰는데 도장 찍습니까? 그리고 계약 끝날 때 뭐 한다? 한 번 더 빌려주라 물어보고,
안 들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특약은 무효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 주인은 바보입니까? 땅 주인은 바보가 아니죠. 돈 많아요. 자기가 바보라도 변호사 통하면 훨씬 더 빌려 쓰는 자보다야 법적 조언을 받을 위치에 있죠. 그럼 땅 주인은 특약, 철거 특약 해본들 소용없죠.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재소전 화해 조서를 적는다. 자, 재소전 화해라서 미리 판사님 앞에 가서 15년 뒤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화해를 해놓는다. 나중에 사건 터지더라도 더 이상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재소전 화해를 딱 해놓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15년 뒤에 을이 빌려달라고 해서 못 빌려준다. 그럼 건물 사가라고 하면 못 사준다. 못 사준다고 하면 을은 법원에 가서 힘을 빌어서 팔아야 되죠. 법원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땅 주인은 이런 식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땅을 빌려주고 그 위에 건물 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재소전 화해를 해놔요, 보통. 근데 요즘은 이제 법원이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왜? 장래에 15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 하지 마라.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요즘은 땅 주인이 잘못하면 건물을 무조건 사줘야 되죠. 그래서 땅 주인이 요즘은 아예 내 땅을 빌려 쓰고 월세는 얼마다. 그 위에 건물 지라. 장사하려면. 그런데 그 건물 등기는 내 앞으로 하자. 처음부터. 안 그러면 땅을 빌려 쓰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는 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형태로든 저 위치가 좋아서 저기서 건물 지어서 장사는 하고 싶은데, 혹은 뭐 공장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데, 나중에 결국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철거다. 철거당하죠. 그럼 철거당할 게 염려가 된다면 저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하 특파기 작업 안 합니다. 2층 안 올립니다. 3층 안 올립니다. 그냥 1층으로 해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저 넓은 땅에 주차장 저래 크고 왜 3층, 4층을 안 올리지? 올릴 필요가 없지. 올려봤자 가반대 뺏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이 수리할까요, 안 할까요? 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수리해요. 손님 들어온 데만. 오래됐으면 손님 안 올 거 아니에요. 앞에는 번들해. 뒤에 가면 바퀴벌레가 막 나와. 앞에. 뒤에는 엉망이고 앞쪽에만 번들해. 이런데 딱 가시면 이상하다. 앞부분은 멋지게 지어놓고 왜 뒤에는 엉망이지? 이런 거. 그래서 다 둘 다 머리 쓰니까. 그럼 민법상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가행규정이죠. 무허가 건물은 사줘야 된다, 안 사줘야 된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줘야 돼. 매수 청구할 때는. 임대인한테, 지상권 설정자한테 경제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사줘야 돼. 내일 당장 갑이 이민가게 생겼어도 사줘야 돼. 그럼 경제적 가치를 불문합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줘야 됩니까? 단 하나가 뭐냐면 을이 지로를 못 내서 쫓겨나죠. 그때는 안 사줘도 돼. 그럼 이 매수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할 때 요구하는 거지, 중간에 채무 불이행 등 차임 연체로 쫓겨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죠. 그거 하나가 다른 점. 자, 보러 갑니다. 341페이지. 자, 3번에 283조. 먼저 2번을 보시면 밑에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당연히 형성권이 아니죠.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또 괜히 더 헷갈리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은 갱신 청구한다.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3. 세 번째, 이 경우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까? 3이 아니고 그 셋째 줄. 자, 이번에 셋째 줄, 이 경우에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즉 일방적인 매수 청구에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강제된다 있죠. 자, 그거밖에 없네. 자, 다시 283조 있습니다. 283조 조문 읽으면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건물이 빠져서도 똑같습니다. 건물 들어오면 돼요. 그럼 283조 읽었죠? 345페이지로 갑니다. 자, 345페이지로 가서 최고위에 285조 있죠?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341페이지 다시 한번 보죠. 283조 1항 2항. 자, 2항에 보시면 자, 지상권 283조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다시 285조 1항 봐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고 돼 있죠. 모수입니까 아닙니까? 모수이죠. 계약 끝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사가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가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 모수이죠. 그럼 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게 해결하는 방식은 283조에서 사가라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사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85조에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지료 못 내서 쫓겨날 때. 그럼 그 285조의 매수 청구는 지료 못 내서 쫓겨날 때는, 즉 비정상적으로 계약이 소멸할 때는 오히려 철거하고 나가야 되죠. 그게 285조. 그럼 이제 그럼 지료 못 내서 쫓겨나게 되면 갑은 거꾸로 을한테 다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건물이 쓸만하면 갑이 불쌍해 죽겠네. 건물은 사줄게. 건물은 팔고 가라고 할 수 있다. 팔고 가라고도 매수 청구죠. 살매자 팔매자 어차피. 근데 팔고 가라고 할 때 을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가라고 할 때는 100% 사야 됩니까? 근데 팔고 가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팔고 가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들고 갈 수 있다 없다? 집 들고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공법 건축법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건축법에 가면 건축 이전이라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축, 신축, 개축 배우죠? 그 건축법 가서 건축 이전이 뭔지 한번 봐요. 집 바짝 들었다 가는 거. 그 일본식이라서 일본 목조 건물은 바짝 들었다 갑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콘크리트만 생각하니까 빌딩을 누가 들고 가지? 빌딩은 못 들어. 근데 옛날 집 같은 거는 들어서 이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그 개조된 집은 들어서 갈 수 있다 없다? 큰 트럭에다가 뒤에. 자, 285조 2항을 보시면 그럼 월세 못 내서 지료 못 내서 쫓겨날 경우에는 철거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인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 이거는 팔고 가라죠. 그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뒤집으면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죠. 그럼 이제 매수청구권이 매수청구권 크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까 했죠. 1번부터 6번까지 쫙 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다, 가행규정이다, 또는 경제적 가치를 불문한다, 또는 무가라도 상관없다,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해야 된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계약 종료하면 매수 청구 못하지만 오히려 땅 주인이 팔고 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때는 거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자, 이제 뒤로 쫙 넘어가서 어디를 보느냐면 536페이지로 갑니다.
자, 기본서 536페이지. 혹시 적어주고 있나요? 아까 거기다가 536페이지를 적어줘야 복습을 할 때 여기 읽다가 내가 어디로 갔더라?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못 찾죠? 자, 536조의 최고 밑에 5번 643조.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럼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나 수목이나 기타 시상시설이 쓸만하면, 현존하면 지상권자의 갱신 매수 청구권 규정인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있나요? 그럼 결론은 임차인의 매수 청구든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든 같은 조문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 공부할 거면 있어. 전세권과도 똑같이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그럼 536페이지 그 위에 4번 매수 청구권은 기억, 형성권이다 있습니까? 끝. 그 다음 니은 강행 규정이 다 있나요? 네, 끝. 그래서 비용은 임의 규정,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비용은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유치권, 매수 청구권은 동시행 항변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비교. 그 비교를 혹시 강의 노트 갖고 있나요? 잠시만.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겠다. 아닌데 없는데 뭐가 있죠? 잠깐만. 자. 어딘가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다음에 찾아서 줄게. 자, 매수 청구권하고 그 비용 상한 청구권 두 개를 쫙 비교를 해놨는데 도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놨는데 강의 노트가 아니고 뒤에 기출 지문이 있죠. 그게 도표를 비교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다. 혹시 찾으면 알려 주세요 저한테. 도표식으로 딱 비교해놨. 자, 일단 우리 합니다 지금. 일단 예? 193페이지요. 네. 그 193페이지에 있네요. 부록에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권하고 딱 비교해서 해놨죠. 나중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537페이지로 옵니다. 537페이지 2번의 니언을 보시면 A.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즉 정상적으로 계약 끝날 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임차인의 채무 불행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월세 못 내서 쫓겨날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B.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뭐 참아 기다려줘야 되지만. 자,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임차인이면 이렇게 할래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건물 사가랍니까? 아니면 자 간다 살래 말래 해줄래 말래 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니냐, 빌려줄래 말래 한 번 더 물어본다, 그냥 사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어차피 한 번 더 땅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죠. 그럼 계약갱신 청구에 관계없이 바로 매수 청구하면 되죠. 그게 B. 이거는 B는 쫓겨나는 게 잘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월세 못 낸 게 아니고 서로 약정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날짜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D것 A.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있나요? 또 특히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임대인에게는 전혀 요건이 아니죠. 무조건 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리고 넷째 줄.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해왔던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임대인이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토지를 빌리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말고는 임차인의 마음이지 임대인이 허락받아 할 필요 없죠. 그럼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만 있으면 매수 청구하면 되죠. 한정되지 않는데. 시험 잘 놉니다. 급할래. 자, 뒤로 538페이지에 가서 자, 지상물 매수 3번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당사자 있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권자는 여기는 임대차니까 토지 임차인 되겠죠. 자, 그거. 자, 나머지는 다음에. 자, 이게 매수 청구. 그럼 임대차의 매수 청구든 지상권자 매수 청구든 전세권 매수 청구든 형태는 같으니까, 같은 조문 갖고 이용하니까 다 형성권이다. 다 강행규정이다. 다 경제적 가치를 불문한다. 다 쫓겨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통입니다. 이렇게. 이게 매수 청구. 그럼 지상권에서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했고 뭐 지상권 거의 다 했죠. 하나 냈는데 뭐 다음에 하고. 자, 이제 지역권. 자, 355페이지 지역권. 자, 지상권의 핵심은 법정지상권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아까 했던 매수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토지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편익을 얻는 토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자, 갑은 이 편익을 얻는 땅을 요역지라고 했죠. 편익을 주는 땅을 성역지. 그럼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자, 이때 지역권도 물거입니까? 그럼 지역권도 물거이면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지역권도 성립한다는 거. 그럼 이제 요 통로를 위해서 갑이 을하고 합의해서 통로를 만들어냈다면 요 그림 하나만 딱 보고 느껴지는 게,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입니까? 성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까?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라 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되나요? 객관식 지문 한 개. 적진 않습니다. 강의노트도 있고, 강의노트도 있고, 기본수도 읽어줄 거니까 제가 안 읽는다고 칠판에. 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라 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뽑혔죠? 자,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물도 좀 갈라먹자. 용수지역권. 건축도 좀 하지 마라. 조망지역권. 이렇게 합의만 된다면 물도 갈라먹는 지역권이 나올 수 있고, 아까는 통행지역권이었고, 그 다음에 조망지역권도 나올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그럼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역권의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형태를 달리하는 세 개의 지역권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럼 시험에 지역권은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토지에 하나의 지역권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 자, 갑이 병을 향해서도 건축하지 마라. 당신이 건축을 하면 어차피 나는 앞길이 막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합의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자, 갑의 땅과 병의 땅은 인접했나요? 떨어졌나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상린관계를 배울 때는 서로 상자 인접할 린자.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해야 돼. 그런데 요역지와 성역지는 상호 인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죠. 그럼 요역지와 성역지는 상호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 자, 논점 셋. 자, 그 다음. 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그럼 이 땅이 A한테 팔리면 통행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는데. 상식적으로. 갑이 이 땅을 팔았죠. 갑은 읍내를 헤엄쳐 갔습니까? 밟고 다녔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산 A는 지역권이 안 따라와 주면 남의 땅을 밟을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럼 헤엄쳐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럼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같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자물쇠 팔리면 열쇠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지. 어떻게 분리돼 그게? 자, 그렇게 요렇게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두 번째, 갑의 땅은 B한테 토지 임대차로 줄 수 있죠. 이 토지 임차인은 통행지역권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밟고 다니고 임차인은 입에 계란 물 필요는 없죠. 누구든지 그 땅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권을 이용하는 자들의 조절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그게 지역권.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 강의 노트 있으면 강의 노트는 그런 게 딱 하나하나 적혀 있어서 나중에 해결하고 우선은 기본서. 자, 355페이지 밑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타인의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기 토지도 있어야 되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번. 자, 민법은 2번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 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설은 지역권의 그 대가를 지역권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즉 무상의 지역권도 인정한다. 그리고 존속 기간도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지상권. 지상권도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니고 약소가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지상권도 영구의 지상권 가능하죠. 그럼 지역권도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고 다만 약소가만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했지. 영구만의 지역권도 가능하죠.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를 빌려주는 겁니까? 전부를 빌려주는 겁니까? 지상권. 전부 빌려주죠. 전부 빌려주는 것도 영구만 된다 안 된다? 되죠. 공짜가 원칙이다 아니다. 그럼 전부 빌려주는 것도 영원히 빌려줄 수 있고 공짜가 원칙이라면 조금 빌려주는 건 조금 빌려주는 거는 영구만 된다 안 된다? 지로는 이거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만큼 허용했는데 이만큼 안 될까? 그 야한 농담이라서 이만큼 허락했는데 이까지 안 될까? 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빌려주는 것도 되는데 조금 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 357페이지 볼 거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358페이지의 위에 2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라 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고 토지의 일부라도 가능하다 있죠. 자, 그 다음 2번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즉 소유자와 소유자만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토지를 이용하는 자들의 조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 밑에 지역권은 요역지 및 성역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있습니까? 네. 그럼 등기부등본에 지역권 하나가 나오면 등기는 몇 번 된다? 2번. 요역지 소유자 등기부등본에도 얼구에 기재가 되고 성역지 소유자 등기부등본에도 얼구에 기재가 되고 양쪽에 기재가 다 된다. 자, 요게 이제 지역권인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건 좀 편하고. 지역권은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갑을병이 이 땅을 공유하고 있고 A가 이 땅의 소유자인데 여기가 강이란 말이에요. 자, 갑을병은 읍내를 다닐 길이 있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합의하는 거니까 A하고 합의해서 1980년에 지역권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80년에 이렇게 지역권을 만들어내고 며칠 대도 안 해서 다 이사 갔단 말이에요. 서울로. 그럼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 땅을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미리 만들어놨던 저 통로도 이용할 일이 없죠. 그럼 이 지역권을 이라는 권리를 행사한다 불행사한다? 그럼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죠. 그럼 일정한 권리는 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도 있죠. 그게 소멸시효 제도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우리는 이거 한 100번 하게 생긴데 진짜 시험 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적어도 100번은 불러줄게.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체무용이죠. 용자에 뭐 있다? 그 취상권, 취호권, 천세권. 자, 지역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저렇게. 한 100번 정도 하면 뭐 설마 100번 했는데 기억 못하면 그건 병원 가야지. 저하고 이야기. 그럼 지역권은 2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럼 2000년이 딱 되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안 한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사라지죠. 권리가 사라지죠. 그럼 이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지역권의 토지의 일정 부분이 공유자일 때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항상 그 공유자한테 유리하게만 해석이 돼야 돼. 그럼 그 문장이 공유자한테 불리하게 해석이 되면 그 문장은 O다 X다. X. 틀린 지문. 유리하게 해석되면 O.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속 판단해 간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유자 갑을병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불리하죠.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중간에 97년도에 갑이 단독으로 간만에 땅값도 있다고 고향 내려와서 텐트 치놓고 읍내 다닐 수 있죠. 권리 행사했다 안 했다? 그럼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가던 시간이 멈췄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3년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97년부터 다시 20년이 간단 말이에요. 중단되면 새로 하거든. 그럼 2017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그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라지게 생긴 권리를 사라지지 않게 만든 거니까 공유자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건 혜택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 자, 공유자 중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의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 미친다. OX다. 다시. 공유자 중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의 효과는 중단시킨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OX 잡히나요? X. 다시. 공유자 중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OX다. 네? 지금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안 되죠.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나쁜 거죠. 그럼 한 사람만이 중단시켜도
을과 병한테도 중단이 돼줘야 되지. 그래서 한 사람만이 중단시키면 전체를 위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럼 O다 X다. 항상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글자가 바뀔 수 있다면 계속 시험에 여러분이 이걸 백날 외워봐야 그 출제위원하고 주파수가 맞지 않는 한 출제위원이 출제위원 나름대로의 글자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읽고서는 이게 공유자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를 따지는 건데 유리하면 맞겠지 뭐. 불리하면 틀렸겠지. 종류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이번에는 1980년에 가벌병이 A가 서울로 일찌감치 이사 간 바람에 그냥 사실상 통로로 썼단 말이에요. 그 통로 개설해가지고 A가 나중에 고향 내려오면 협상하기로 하고 일찌감치 미리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쓰게 되면 취득시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사용수익 처분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주점유로 하겠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지 이 땅을 내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럼 자주다 타주다? 타주로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200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가벌병한테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완성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97년에 누가 내려왔냐면 A가 땅값도 있다는 이야기 듣고 고향에 내려왔죠. 그럼 여러분이 A면 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아스팔트 깔아서 쓰고 있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경기 타고 갑이 지나가다가 손 흔들면 간만에 고향 사람 만났다고 반갑다고 했을까요? 가서 멱살 잡았을까요? 가서 멱살 잡았겠죠. 그래서 A가 가서 갑의 멱살을 잡았죠. 그럼 취득시효가 중단돼. 평온상태 깨졌거든. 중단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서울에 올라가면 갑은 멱살 잡힌 갑은 다시 2017년이 돼야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을과 병은 멱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럼 3년이 딱 지나면 을과 병은 20년 채웠나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해. 그럼 멱살 잡힌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공유자 중에 1인에 대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중단시킨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오죠? 그럼 1인에 대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오죠? 자, 그럼 취득시효를 제대로 중단시키려면 전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오, 넥스다. 지금 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A면 한 명 멱살 잡고 올라갔다가 재수 없으면 통행지역권 내줘야 됩니까? 그럼 통행지역권 내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A가 갑한테 이 땅 네 혼자 쓰냐? 세 사람 쓰는데요. 그래? 그럼 갑의 멱살 잡고 사진 콱 찍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하고 손 들고 그 다음에 을이 오면 을한 멱살 잡고 사진 콱 찍고 병이 오면 병의 멱살 잡고 사진 콱 찍고 서로 올라가면 되죠. 다 잡아야 돼요. 자, 아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때는 한 명만 밟고 다녀도 혜택을 같이 받나요?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밟고 다닐 때는 혼자, 멱살 잡힐 때는 다. 옛날에 강의 노트 올해 건 아닌데 작년 거는 그렇게 돼 있었다고. 크게 설명해놨더만 그 만든 분이 그 글자도 크게 이렇게 발로 밟을 때는 혼자만, 멱살을 잡힐 때는 전체. 이렇게. 자, 이제 보러 갑니다. 그럼 아까 한 사람만 멱살 잡히면 을과 병은 취득시효 완성하나요? 그럼 갑은 어찌 될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건 혜택을 같이 보라며요. 그럼 이제 멱살 잡힌 갑도 취득한다. 왜? 지 거 말고 을과 병이 취득했으니 덩달아 취득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359페이지 최고 밑에 2번. 자,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지역권 취득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유리해지죠? 그럼 맞겠지. 뭐. 자, 2.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죠. 나쁜 거는 혜택을 같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럼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됩니까? 자, 위에 359페이지 위에 293조 1항. 자,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봐요. 토지 공유자의 1인이 지분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지역권을 소멸케 했죠. 만약에 그럼 다른 공유자는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예? 있던 권리를 하나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 불리해지죠. 그럼 불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소멸케 하지 못한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야 되죠. 자, 그렇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360페이지. 자, 위에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럼 한 사람만이 중단시켜도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됩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나오든 지역권 얘기가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든 공유자한테 유리해져야 된다, 불리해져야 된다. 유리해지게 읽혀지면 O, 불리하게 읽혀지면 X. 그게 핵심. 자, 360페이지 최고 밑에 2번 상린관계와의 차이 있죠. 자, 셋째 줄 끝에 상린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접한 부동산 사이의 문제이지만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있습니까? 그 다음 360페이지 그 이번에 1번 임차권과의 차이 있죠. 자,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할 수도 있고 지역권 설정받을 수도 있죠. 차이는, 자, 임차권을 이용해서 남의 토지를 빌렸으면 같이 씁니까, 혼자 씁니까? 토지를 내가 토지 소유자한테 빌려서 쓰면 계약기간 동안은 같이 쓴다, 혼자 쓴다? 혼자. 그런데 지역권은 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통로든 용수지역구이든 같이 이용하죠. 그래서 지역권은 함께 쓰는 권리고 임차권 이런 거 전세권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 계약기간 동안. 그게 더 중요한데 1. 이건 상식이잖아요.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당연한 거고 물권 채권 비교고, 더 나아가서 임차권은 단독으로 쓴다는 점에서 또 지역권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361페이지에 2번 지역권 시효취득 있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럼 통행지역권 20년 동안 사용하면 시효취득하죠. 그런데 아까 타주 점유라도 무방하다고 했죠. 자, 두 번째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통로 개설은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이 을의 땅을 밟고서 읍내를 다녔단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다만 을의 땅을 가면 굉장히 빨라. 그래서 밟고 다녔겠지 뭐. 자,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을이 여기 벽돌로 경계를 잡아 놓을 수 있죠. 벽돌 한 줄로. 벽돌 한 줄이면 펄쩍펄쩍 뛰넘을 수 있다, 없다? 있죠. 30년은 뛰다 했단 말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을한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했다 내놔라.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통로를 개설 안 했단 말이에요. 통로 개설해야 돼요. 그럼 그 벽돌을 발로 차고 자갈 깔아서 다녀야 돼요.
통로 개설하지 않으면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없습니다. 반드시 통로 개설해야 돼. 그 다음에 통로 개설한 자가 누구다? 이 땅의 소유자. 그럼 이 땅을 빌린 자가 통로 개설하면 안 나와.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할 것. 다만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서 1년 쓰고 A한테 이 땅을 빌려주니까 임차인이 19년을 쓸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한 거 맞죠? 통로 개설을 하면 20년 동안 지가 쓸 필요는 없지. 다른 사람이 써도 돼, 중간에. 자, 그럼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다? 임차인. 그걸 왜 외우려고 하죠? 임차인 들고 있는 자다? 아니다. 임차인 물건 빌려서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들고 있는 자가 직접 점유자. 들고 있지 않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간접 점유자. 외우지 말고. 자, 그럼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그럼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때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됩니까? 이렇게. 1년 지가 쓰고 19년 빌려주고. 이렇게 쓰면 돼. 이것도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럼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때는 타주 점유라도 무방하고, 또 다만 통로 개설은 해야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되죠. 그럼 20년 동안 지가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응용을 하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된다면 불법 점유자,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절대로 소유자가 아니지. 지가 집 땅을 쓰는 게 불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361페이지. 자, 1.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둘째 줄, 성역지상에 통로 개설하라고 되어 있나요? 통로 개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2번에 바로 위에 그 통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것이어야 된다. 있나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3번 중간에 토지 사용, 그때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있죠? 그렇게. 요게 통행지역권. 여기까지 하면 지역권 끝이란 말이에요. 어렵나요? 다른 것보다. 법정지상권이나 시효 취득이나 공유보다 쉽죠? 똑같이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문제라고. 딱 이만큼은 한 문제라고. 그래서 지역권이 편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해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러니 하세요. 둘 다 서울로 이사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쓰고 있냐면 A라는 자가 이 땅을 20년간 자주 점유했다. 시효 취득한다 못한다. 그럼 A가 갑한테 80년도에 등기 받아오면 이 땅의 소유자가 됐나요? 탄력 붙은 김에 을 찾아가서 저 땅을 20년 동안 쓸 때 을의 땅을 통로로 써서 만들었었겠죠. 통로 개설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을한테는 찾아가서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했다. 지역권도 내놔.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60년도에 이 땅 밟고 다닐 때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은 못 준다. 요건이 안 돼.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가 실제로 처음에 밟을 때는 소유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죠. 근데 80년도에 등기를 했죠. 등기를 하면 이 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하면 소급 판단한다. 소급표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A는 등기를 마치고 나니까 소급해서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취급받죠. 그럼 소유자가 통로 개설한 셈이 됐다 안 됐다? 그럼 통행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가 지역권 한 문제. 쉬었다가 전세 보러 갑니다.